네, 시청자분들께서 수면 장애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는 보통 잠을 못 주무시는데 여행만 가면 잘 주무십니다. 이런 경우도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만성 불면증 환자분 중에 처음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면증이 시작됐는데 이후에는 그런 상황은 해결이 되었는데도 너무 과도하게 수면에 대해서 걱정하고 스트레스가 오히려 수면에 대해서 생겨가지고 수면에 집착하게 되면서 이제 만성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학적 용어로는 정신생리학적 불면증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어머님이 이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이런 분들이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다가 이제 여행을 가거나 혹은 뭐 수면 다운 검사하러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실에서 모처럼 너무 잠을 푹 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주중에는 직장 생활로 조금밖에 못 자다 보니 주말에 낮잠을 많이 자는 편입니다. 주말에 낮잠을 많이 자는 것이 피로 회복과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네, 안타깝게도 잠은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잠을 너무 길게 1시간 이상 뭐 이렇게 주무시게 되면은 낮잠 동안에 너무 깊은 잠 단계에 들어가서 낮잠에서 깼을 때 상쾌한 기분보다는 좀 띵한 잠이 덜 깬 그런 느낌이 들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밤잠을 방해를 받아서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심하면 낮밤이 바뀌게 돼서 수면 각성 주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잠은 너무 피곤하고 졸릴 때 5분, 10분 짧게 주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올해 7kg 감량을 목표로 세운 40대 여성입니다. 살 빼려면 잠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잠을 많이 자면 정말 살이 찌나요? 네, 살을 빼려면 잠을 줄이거나 또는 잠을 많이 자면 살이 찐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은 그 반대입니다. 수면 단계 중에 가장 깊은 단계인 서파 수면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은 키가 크게 하지만 성인에서는 지방 대사와 같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낮 동안 쌓인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분해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잠을 이제 자지 못하면은 체지방이 축적되고 당 대사에도 문제가 생겨서 고지혈증이나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들의 발생률도 증가되고 또 비만의 위험도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인이 되시려면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그래야 이제 날씬하고 피부도 좋은 미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저희 남편은 회사에서 3교대로 일을 해 수면 시간이 매번 바뀝니다. 요즘은 밤 근무를 해서 아침에 잠을 자는데 수면 시간이 3시간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불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요즘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면 수면 시간도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수면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교대 근무자 증후군 이런 이제 의학적인 용어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3교대를 하시는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은 근무 패턴을 되도록 일정한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그 수면 주기를 앞으로 당기는 것보다는 뒤로 미루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새벽 근무를 하시다가 낮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밤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24시간 오프, 이런 순서로 되는 것이 수면 시간을 잘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데요. 사실 그 근무표를 그렇게 짜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 후에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멜라토닌을 사용하시면서 광 제한을 하고 또 근무하기 전에는 광 치료를 해서 각성도를 높여주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